호재가 나오면 막 네. 달려 드시거든요. 예, 잠실 쪽에서부터 먼저 이렇게 매수세가 붙는 걸 보면 사실은 뭐 관망이 그냥 보는 것보다는 본인은 이제 다 돌아다니셨어요. 그래서 내가 사야 될 지역이라든지 상품 그리고 가격대 정도를 이제 이미 파악해 둔 상태인데 사실은 이제 가격대가 거의 한 잠실은 10% 정도 오는 걸로 저희가 보여요. 제일 먼저 이제 움직이는 수요는 갈아타기 수요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렇게 무주택자 전세입자 분들이 이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가 뒤에 따라 붙고요. 마지막에는 갭 투자가 들어옵니다. 보면. 예, 근데 지금은 갭 투자는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실수요가 아니고요. 실거주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분들이 네. 대부분이세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심영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 탄핵 전국으로 이제 뭐 혼란한 시장부터 지금 이제 연초에 또 부동산 시장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집값 전망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게 저번에 나오신 그 사이에 예. 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예. 연초다 보니까 또 예. 부동산 시장 조금 좀 나아지나 뭐 이러고 예. 있었는데 예. 또 생각보다 좀 약간 조금 지금은 좀 예. 지지부진한 것 같기도 예, 해가지고 맞습니다. 예. 또 이제 가장 또 현장 소식 잘 알고 계시니까 예. 또 모셔봤습니다. 그 요즘에 이제 뭐 집 누가 사냐 뭐 이런 얘기들 정말 많거든요. 예, 댓글 예. 보면 거의 뭐 90% 넘게 뭐 맞습니다. 요즘은 뭐 집 산다고 하면 뭐 아주 그냥 막 예. 난리가 납니다. 예. 왜 그러냐고 막 하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금은 뭐 대부분 관망세가 많으신 것 같고 일단은 예,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시지만 집을 살려고 하는 그런 의사는 구체적이나 강력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탄핵 전국되면서부터 네. 좀 심해진 것 같아요. 네. 원래 이제 대출 규제가 되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탄핵 전국으로 인해서 좀 더 심화되는 것 같은 느낌은 있고요. 그 지켜보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상담을 하면서 이제 추천드리더라도 봄에 봅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최근에는 조금 이제 상황은 좀 달라지고 있다. 2월 달부터는 그거는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그 시장에서 움직임은 강력하거나 구체적이지는 않은데 좀 뚜렷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예, 네. 그런 움직임들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주거선호 지역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그 지금 이제 가장 가격 상승률이 높은 데가 송파구인데요. 네. 원래 이제 송파구부터 움직입니다. 그거는 데이터를 보시거나 아니면 네. 투자하실 때 참고 자료를 하실 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건데요. 예전에 강남 재건축이 먼저 움직였는데요. 요즘은 그 강남 재건축 투자하려면 일단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네. 또 아마 이게 금리가 높고 이러다 보니까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송파 대단지가 많은 이제 송파가 아무래도 거래가 많이 없는 때는 뭐 거래의 신뢰성도 좀 그 보장해 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송파가 빨리 움직이는데요. 2월 3일 기준으로 보면 그 0.13%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간 단위니까요. 연간으로 따지면 이게 한 6, 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의미 있는 상승률을 지금 송파 쪽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도 그 송파가 그 오세훈 시장께서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한다, 해제를 검토한다,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예,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그 전부터 조금씩 움직임은 있었어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촉발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 매물이 다 들어갔고요. 네. 예, 그 옆으로 이제 장미 아파트가 있거든요. 예, 그 아파트를 매수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예, 최근에 꽤 있고요. 예, 그런데 대부분 이제 뭐 갑자기 사시려고 하니까 이게 그 일정이 안 맞거든요. 그 임차인 계시고 이러는데 아시다시피 그 장미 아파트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는 거는 이제 들어가셔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일정이 안 맞으셔가지고 지금 안 되고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거래는 일어나건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일단 찾으시는 분들은 상당히 늘었고 그 살려고 하는 의사가 굉장히 강하다.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주거선호 지역 중심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송파의 잠실 그쪽 아파트 단지들이 막 5,000세대씩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른 예. 데서는 뭐 10개 단지에서 거래가 나오는 게 이제 여기는 한 단지에서 뭐 10개씩 나와 버리니까. 예, 맞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가장 그 반응, 시장의 반응을 좀 빨리 할 수 있다. 예. 이런 개념인 예, 거잖아요. 연간 기준으로 한 200건씩 거래되거든요. 네. 헬리오시티가 한 300건 이렇게 거래가 매매 거래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상당히 네.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가격에 대한 신뢰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대도 상당히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 보시면 매물의 네, 가격대들도. 그래서 제가 필요하면 뭐 청향난 좋은 거 비싼 가격을 주고 네. 사겠다 이러는 분들도 많고 또는 좀 자금이 딸린다 이러는 분에 맞는 이제 상품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1월
12월이 가장 저점이었고 지금 2월은 아까 조금 그래 좀 살아난다고 했는데 어떤 뭐 격차가 뭐 많이 벌어진 건 아니죠? 그렇죠. 그게 뭐 기저효과 때문에 많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저는 이제 우대빵 부동산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주거용 부동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거래가 이제 한 달에 저희가 몇백 건씩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도 판단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매수자가 있고 매도자가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략 한 1000건 정도씩 등록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매수자가 한 500건으로 떨어지고요. 매도는 꾸준히 나옵니다. 그냥 1000건대로 계속 나오고 매수자가 이제 500건대로 줄어드는데 월요일 날 제가 그걸 통계를 봤는데 한 300건의 매도자가 이제 등록하셨고요. 한 250건 정도 매수자가 등록하셨으니까요. 좀 비슷하게 이제 가는 추세로 가는 게 좀 보이고요. 그럼 저희 이제 매출도 거의 60%까지 떨어졌는데요. 한 80% 선 정도로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조금 1월 말이나 2월쯤에 바닥을 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국가 통계 자료라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현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니까.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 통계 자료 중에 이제 거래량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저는 이제 대학에도 오래 있었는데요. 거래량이라는 거는 후행지표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살 때 내가 사야 되겠다고 바로 나가서 살 수는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한두 달 뭐 길면 한 2, 3개월 정도 다니시면서 그죠. 매물도 보시고 임장도 하시고 그다음 또 임장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가격 조정도 하시고 그다음 요즘은 이제 매수할 집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이 그 일정 조정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다 하다 보면 사실은 그 우리가 1월 달 신고된 거는 거의 뭐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그죠? 이미 그 본인이 마음을 먹고 그냥 거의 계약 직전까지 갔던 거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렇지 않은 지표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심리 지표라든지 뭐 동향 지표 이런 걸 보시면 좋긴 한데 그게 또 전체를 나타내다 보니까 좀 한계는 있는 거는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제 뭐 탄핵 전국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좀 봄 되면 봅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봄이 되면 뭐가 바뀔 것 같아서 그때 가서 살까 말까를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뭐 정권이 뭐 이런 뭐 변화 이런 것들을 제일 걱정하시는 건가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냥 일단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데서 제일 어려운 점은 이제 불확실성이잖아요. 리스크는 그러니까 불확실성하고 리스크는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다르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리스크는 이제 컨트롤이 가능한 거고 불확실성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뭐 탄핵이 될지 안 될지 그리고 탄핵되고 이제 대선이 된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집권할지 국민의힘이 집권할지 여기에 대한 게 아직은 이제 좀 모호하니까 움직이시지 않는 걸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아마 상반기는 제가 판단할 때는 금리가 제일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4% 초중반 정도 되는 걸로 저희도 이제 상담한 다음에 대출 상담사분하고 이야기해 보면 그 정도 나오시거든요. 정말 드물게 3%대 나오는 분이 계세요. 정말 드문데 3%대 나오는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 3% 이야기하시면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예전에 사실 3% 초반대 그죠? 작년에 초에 그렇게 받으셨는데요. 3% 대로 떨어졌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반응을 보면 아마 이게 대출 금리가 좀 떨어지는 시점이 아마 이런 전환되는 시점으로 보여지고요. 그게 한 3% 가장 좋은 건 이제 3% 중반대로 떨어지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게 작년에도 그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 2, 3월 달에는 조금 거래량이 좀 이렇게 뭐 좀 잠잠하다가 이제 4월 달 총선 끝나면서 또 막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거래량이 그런 것처럼 이제 불확실성 그러니까 결국에 뭐 어떻게 결론이 나든 결론이 나야 우선 이거 골치 아픈 건 우선 정리하고 나머지만 판단한다 이런 개념이라면 지금 약간 매수세가 좀 대기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살지 말지를 고민하는 건 아니고 살 건데 대기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야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관망이 두 가지겠죠. 그냥 뭐 관망하는 게 있을 거고요. 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주거선호지역 같은 경우는 사야 되는데 어떡하지 뭐 이러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호재가 나오면 막 달려 드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도 잠실 쪽에서부터 먼저 이렇게 매수세가 붙는 걸 보면 사실은 뭐 그런 관망이 그냥 보는 것보다는 본인은 이제 다 돌아다니셨어요. 그래서 내가 사야 될 지역이라든지 상품 그리고 가격대 정도를 이제 이미 파악해 둔 상태인데 사실은 이제
이제 가격대가 거의 한 잠실은 10% 정도 오는 걸로 저희가 보여요. 그게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좀 그 우리가 선호하는 그 단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존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직 뭐 그 정고점을 안 찍은 데들도 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잠실 주공 5단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매물이 다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런 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우리가 엘리트 레파라고 하는 단지는 조금은 늦지만 그래도 뚜렷한 움직임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좀 궁금한데 이제 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매물이 계속 지금 쌓여서 늘어나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지금 매도자들이 이제 팔고 싶은데 예. 안 사주니까 매물이 쌓이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매수자와 매도자 등록이 좀 비슷해진다는 것도 예.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게 그럼 매도자들은 팔고 그럼 뭐 무주택자가 되겠다는 건가 아니면 뭐 갈아타겠다는 건가 아니면 뭐 2주택이라서 하나 정리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대부분 갈아타기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게 한 지금 올해까지 움직임이 한 3년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움직이는 수요는 갈아타기 수요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본인이 이제 갈 데가 정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아파트를 생각하고 그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이제 짜증나게 보고 계시는 상태인데 내게 안 팔리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네. 요즘은 정말 내 걸 팔고 이렇게 움직이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게 안 팔렸는데 최근에 이제 제 친구도 이제 파크리오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40평대예요. 근데 팔고 가야 되는데 계속 안 팔렸던 거죠. 작년 말부터 이제 올해 초까지 안 팔렸는데 최근에 팔렸어요. 네, 그래서 매수세가 이제 확 들어오면서 이제 이렇게 팔렸는데요. 근데 무주택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분들은 원래 이제 무주택자로 계신 분들을 보면 물론 이제 사회초년생이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 분들도 계신데 이게 좀 결정장애에 있으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근데 집을 한번 사보신 분들은 이렇게 갈아타기 하는 거는 사실은 비용이 크게 더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빨리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게 지나고 나면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이제 시장에 들어오시는데요. 과거와 다르게 이제 4년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고 난 다음에는 내가 또 전세를 살면 또 4년을 살아야 되겠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죠? 2년만 사시고 그냥 다시 또 집을 사셔도 되는데 네. 그럼 집주인들은 너무 좋아하실 건데 또 네. 불구하고 4년을 살아야 되는구나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무주택자 전세입자분들이 이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가 뒤에 따라 붙고요. 마지막에는 갭 투자가 들어옵니다. 보면. 예, 근데 지금은 갭 투자는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실수요가 아니고요. 실거주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분들이 네.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집이 좀 안 팔리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좀 무리하시더라도 세입자 내보내시고 그냥 비워두고 파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대부분 실거주 수요시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갭 투자는 있긴 한데 그리고 조금씩 늘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 들어오는 수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결국 같아요. 지금 매도 물건을 등록해 놓으신 분들도 대부분은 이거 팔면 딴 거 가야겠다. 예. 팔고 그냥 무주택으로 계시는 분은 거의 없죠. 가끔 있는데 잊으셨다가 대부분 이제 후회를 많이 하시고 네. 다음부터는 절대 그렇게 안 하시죠. 그러면 지금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매도 물건이 나오긴 나왔는데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안 깎아준다. 예. 그래서 지금 호가랑 지금 매수세랑 서로 막 지금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갈아타기이기 때문에 마냥 깎아줄 수는 없다. 이런 마인드로 지금 약간 버틴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거래를 해보면 깎아준다고 해서 잘 팔리진 않아요. 네. 부동산이라는 게 뭐 가격을 내린다고 해서 잘 팔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수요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져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시기를 잘 이제 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20억 아파트를 19억으로 했다고 해서 바로 팔리고 뭐 물론 이제 그런 주거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관망세가 짙어지고 침체 상황에서는 그것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갈아타기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긴 한데요. 근데 대부분 지금 뭐 갈아타기를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실은 또 호가를 내리지는 거의 않으세요. 네, 특히나 그 주거선호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가 보통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마성 강동, 광양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그 6군데 뭐 강남은 저희가 광남하고 용산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 한 20억
30억대 가까이 이제 가격이 되었던 그 지역들에 계신 집주인분들은 거의 뭐 호가 조정을 안 하시죠. 안 하셨다가 이제 뭔가 경기가 좋아지고 뭐 상황이 바뀌고 그죠. 시장이 돌변하면 그때 어차피 수요가 붙거든요. 그때 이제 그냥 처분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가격을 오히려 올리시죠. 더 올리시죠. 지금 잠실에 있는 아파트 중에 잠실주공 5단지가 지금 매물이 다 들어가 버려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장미 아파트를 사시려고 하는 분이 많은데 대부분 호가를 10% 정도는 다 올려놓으셨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팔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약간 이런 정도로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팔고 나도 가격이 오를 거를 알거든요. 대부분이. 이게 내가 지금은 뭐 30억에 팔지만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지나면 한 32, 3억은 할 거다라는 거 아시기 때문에 뭐 이 가격에 사든 말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 말은 반대로 나도 막 그렇게 급하게 움직이고 싶진 않다라는 것도 있겠네요. 급하게 막 급매로 팔고 빨리 지금 갈아타게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도 없다. 왜냐하면 갈 때를 이제 정해놓긴 했지만 그쪽을 또 다시 뭐 임장을 가고 그죠. 이런 절차들을 다 밟아야 되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뭐 그냥 주식 거래하듯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좀 다들 뭐 여유 있게 그냥 생각하시고 하고 하는데 가끔씩 이제 정말 급매 같은 게 나오고 이러면 그거는 뭐 거래가 빨리 되겠죠. 그 지방에서 서울 사러 온다 이런 얘기들 계속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도 좀 그런가요?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강서지점 이런 데는 대구 분들이 꽤 오셨었어요. 그리고 재작년인가 저희 우대방에 강원도 분들이 한번 그 버스를 대절해 오신 적도 있고요. 실제로 있습니다. 버스 대절해 가지고 2대가 오셨어요. 그래서 70분이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설명드렸는데 저도 좀 강원도에 계신 분들이 서울을 좀 너무 낮게 보시는 게 아닌가 이래가지고 반포에 모시고 갔더니만 아무도 이제 그냥 사고 이런 생각을 못 하시던데 가격차가 너무 나셔가지고. 근데 어쨌든 지방에서 지금 올라오는 수요들은 좀 있고 저희도 이제 아마 외지인 거래가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에. 그 중에 이제 한 10% 정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 외곽이나 아니면 뭐 인천이나 이런 쪽인 걸로 알고 수도권. 있고요. 예, 수도권이고 나머지는 이제 지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는 지방 수요고요. 그게 저도 이제 상담을 해보면 어떤 수요가 있냐 그러면 지금 대부분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베이비 부머는 이제 자제분들이 다 서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학교를 서울을 보내고요. 학교도 못 보내면 취업이라도 서울에 시키고요. 그것도 안 되면 무조건 결혼시켜가지고 그냥 보내요. 서울에. 그냥 보내요. 그러니까 무조건 서울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요. 저도 이제 친구들한테 그렇게 많이 권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거나 이러면 이제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수요 다주택자라고 표현하는데요. 대략 이제 저희 나이 또래는 자제분이 한 2분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3채 정도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2채를 이제 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의뢰를 하시고 또 올라오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사는 가격대가 한 8, 9억 정도 그게 제일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요구하시고 사시죠. 그러면 그분들은 뭐 지방을 뭐 더 좋은 걸 사겠다든지 뭐 지방에서 갈아탄다든지 뭐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무조건 우선 서울로 좀 보내야겠다. 이게 좀 더 강하신 건가요? 예, 그거는 자식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생각이 명확한 것 같고요. 본인은 제가 볼 때 대부분 그냥 지방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친구한테 권하는 게 저도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도 그 부산입니다. 고향이. 그래서 지방이 잘 되는 걸 저도 생각하는데요. 근데 친구가 이제 뭐 한 15년, 20년 된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난 좀 새 아파트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좀 찾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물론 저희가 이제 그 부산 지점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아름아름해서 이제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되도록이면 친구한테 권하는 게 전세 살고 서울에 살아. 그렇게 저는 최근에 많이 권해드려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아무리 봐도 지방에도 정말 좋은 아파트가 있을 건데요. 그거는 높죠 가격이.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이제 15억, 20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이제 인기 있고 잘 오르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지방이라고 해서 그럼 10억이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방도 마찬가지로 한 10억 내외 되는 아파트가 인기 있다고 본다 그러면 지방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높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이제 그런 쪽으로 가서 현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갭으로 서울에 그죠? 사놓는데 10억만 해도 정말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거든요. 서울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20억대 정도 되는 아파트도 그죠? 갭을 끼고 산다 그러면 전세를 끼고 산다 그러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에다 그렇게 투자를 해놓고 넌 그냥 전세 살아라 이렇게 오히려 권하죠.
그리고 지방은 전세 살면 나가란 말도 안 하고요. 그리고 막 옮겨 다니면서 지방에 오히려 새 아파트가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렇죠. 서울은 지방은. 이게 새 아파트 공급이 거의 없는 편이고요. 지방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4년이지 않습니까? 계획갱신 청구. 근데 8년 산다고 그래도 아무 이야기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새 아파트 있는 또 4년 가서 또 살고 이렇게 너무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느냐. 네, 그리고 뭐 이제 뭐 나이가 많이 됐으니까 좀 있으면 실버타운 들어가면 되지. 그런 굳이. 마음으로. 예, 그렇게 해서 서울에 그냥 사놓는 게 좋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나중에 저희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조금씩 월세로 한번 돌려봐라. 예,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하긴 또 거기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녀들도 뭐 서울 인근에 있으면은 뭐 안 되면 그렇죠. 네가 들어가서 뭐 나중에 살든지 뭐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할 수 예. 있으니까 예. 뭐 그렇게 사실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이게 지금 맞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러면 당분간 또 지방은 뭐 좋지는 않겠네요. 지방은 아무래도 수요가 줄어들고 더 문제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 30대 네. 그 서울에 유입되는 인구 그리고 지방에 유출되는 인구의 50% 이상은 20, 30대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베이비 부모들은 이제 은퇴하면 집을 팔거나 뭐 팔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뭐 더 이상 이제 뭐 활발하게 이제 주택 매입을 하고 이러는 나이는 아닌데요. 그나마 이제 20, 30대, 40대 정도가 활발하게 그런 활동을 하는데 다 서울에 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주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젊은 인구 유출을 어떻게 막을 거냐가 사실 지방에서는 굉장히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뭐 현실적으로 쉽진 않다. 네, 사실 그럼 이게 뭐 고민을 많이 한 시간이 그동안 오래 지났잖아요. 근데 이제 해결책을 아직 좀 잘 못 찾은 것 같아서 쉽진 않은 것 같긴 그래서 저는 하더라고요. 예. 지방 대학에 저도 한 15년 정도 있었어요. 영산대학이라고 이제 부산 쪽에 전임 교원으로 있었는데 가끔씩 그런 토론회 같은 걸 합니다. 저희도 불려가가지고 저는 전공을 이제 경영학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부산이라는 도시만 해도 물론 이제 첨단 산업 유치가 항상 보면 주제예요. 첨단 산업이 부산에 갈 이유가 있느냐? 계속 가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되게 싫어하세요. 예.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예전부터 생각했던 게 부산은 이제 어떻게 자리 잡는 게 좋으냐? 뭐 부산이 이제 금융 중심지입니다. 제2 금융 중심지인데 계속 이야기하는 게 선박금융 뭐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 좁아요. 그리고 정말 특수금융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은퇴한 분들을 모시다가 자산 관리 이런 걸 하는 걸로 하면 정말 큰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또 싫어해요. 안 그래도 노인도 많은데 왜 노인 도시를 만들려고 하냐 근데 그러니까 지역마다 뭔가 특색 있는 발전을 해야 되는데요. 전혀 안 그래. 다 똑같아요. 지역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 저는 이제 울산도 그렇고 양산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대부분 뭐 정책 자문위원 같은 걸 많이 했었는데요. 부산도 그렇고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뭐 계속 첨단 산업 유치한다고 하는데 첨단 산업이 왜 부산에 갈까요? 뭐 이런 걸 좀 고민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지금 계속 인구가 유출되고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저도 이게 되게 공감하는 게 저도 부산은 초고가 그 아파트나 뭐 이런 주택들을 많이 좀 해변가나 이런 데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한국의 약간 플로리다 마이애미 같은 맞습니다. 느낌으로 예. 부자 노인들이 가서 사는 약간 멋진 그럼요. 도시 예, 약간 예. 이런 컨셉을 잡으면 될 것 같거든요. 충분히 되죠. 왜냐하면 거기는 휴양지인데다가 그러니까, 원래 날씨도 이제 좋고. 해운대라는 게 정말 큰 휴양지입니다. 휴양지에다 날씨가 좋아요. 우리가 제주도를 생각하시는데요. 제주도는 굉장히 불안해요. 온도가. 근데 부산은 평균 기온이 거의 한 10도 정도 낮거든요. 눈이 안 오잖아요. 예, 눈이 일단 눈 오면 되게 신기해요. 제가 눈을 한 번도 안 보다가 서울에 대학에 와서 눈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리고 패딩 같은 걸 안 입습니다. 부산 사람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살기에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전철도 4, 5선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한 데는 차를 안 몰고 가셔도 돼요. 그래서 정말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노인도시 만들자 이런 이야기하면 되게 싫어하세요. 되게 싫어하세요. 그래도 반도체 있어야 되고 약간. 그러니까 반도체 있어야 되고 뭐 대부분 뭐 하여튼 그런 첨단 산업 AI 뭐 그 AI 인력들이 부산에 갈까요? 그러니까 그런 저도 이제 고액 자산가들이 좀 약간 휴양 개념으로 이제 가서 은퇴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 컨셉으로 해서 그러면 바다를 부산에 보면서 그렇죠. 바다를 보면서 요트 타고 막 이런 거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좀 좋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예.